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평화 구상안을 발표한 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민들 사이에서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68회기 1차 정기실행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주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긴급위원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유럽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각국 정부가 분주하게 대처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도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지난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고 긴급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장시간의 회의 끝에 WHO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WHO가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이번이 6번째입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보건체계가 취약한 나라들로 바이러스가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에 대한 여행 및 교역 제한은 불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국가들은 중국에서 오는 여행객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독일은 지난 2일 전 세계를 통해 자국민 120여 명을 이송시킨 데 이어 독일 국적기인 루프트한자도 중국 노선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내 확진자도 12명이나 나왔습니다. Also die Sorge sollte schon entsprechend groß sein, auch in Deutschland. Das heißt, wir haben im Moment glücklicherweise wenig Erkrankte und vor allen Dingen auch leichtere Fälle und glücklicherweise keine Todesfälle zu beklagen.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는 엉뚱하게 인종차별로 이어졌습니다. 베를린 시내를 지나가던 중국인 여성 1명이 길을 지나던 여성 2명에게 인종차별적 발언과 욕설 및 심한 구타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주독 한국대사관은 독일에 거주하는 교민들에게 신변 안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독일 교민들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종차별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가운데 감염증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동 평화 구상안을 발표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특히 영토와 국경의 변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명형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28일 화요일 두 국가 체제에 기초한 중동 평화안이 발표된 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시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평화안을 둘러싸고 많은 혼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I'm sure that there are a lot of details inside that we don't know yet, and we have to deal it in a normal life. هم لسه ما كلش ولا حدا كار ولا حدا اعلن ولا شيء. ومش بس هذا اللي بيحكي عنه ترامب يعني شغلات كثير وما حدا اعلن عنها يعني. 180페이지가 넘는 평화안 내용 중 가장 큰 혼선을 주고 있는 것은 5번째 섹션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에 관한 것입니다. 문제의 문구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며 알쿠즈를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도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알쿠즈는 예루살렘의 아랍어 지명입니다. 평화안 발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나뉘지 않은 예루살렘과 동예루살렘이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건지에 대해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상 당사자인 팔레스타인 정부의 불참보다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요단 계곡과 정착촌들의 이스라엘 합병입니다. 시기에 관해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혼선이 있는 가운데 이 결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일꾼들과 농장주들이 있습니다. So in everyday average, let's say between 5,000 to 6,000 in the time of when we pick the dates and we are sorting in the packing house, it can goes up to about 20,000 workers. We are giving salaries to a lot of people and families in the
Palestinian Authority. 이스라엘 정착민들이나 팔레스타인인들 모두 지난 30여 년간의 공존체제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We have good relation with some of the settlers here, the good ones. We have bad situation with others. No, still we have cooperation. We are living, settlers are living, and we have no problem, you know. What they are doing now, it will create a lot of problems. اكيد راح يتغير كثير شيء. راح انا ان كان ما تقدريش تشتغلي بدك تسريح، بدك هويه، بدك تجيبي ورقه انك فيش عليك مشاكل، فيش اشي. We'll have to see what the government will say about the law, because the big change is by laws, not but normal life and everyday life. So we'll have to wait and see.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게 답보다는 많은 질문을 유발하고 있는 세계애들 평화 계획안은 궁지에 몰린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묘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요단계곡에서 KRM 뉴스 명영주입니다. 호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인간뿐 아니라 생태계도 위태로운 상태인데요.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호주 황세준 통신원에게 직접 현지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5개월째 계속되면서 큰 피해를 낳고 있는 호주의 산불 상황이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9월 약 100건 이상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시드니가 속한 NSW주는 지난 3년간 심각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건조한 상태로 40도 이상의 폭염이 지속되면서 자연발화가 이뤄지고 거기다 방화까지 이어져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겁니다. 체포된 방화범이 약 183명에 달할 정도로 이번 산불은 인재와 천재가 겹친 재난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면적과 맞먹는 11만 7천 제곱킬로미터가 불타면서 33명이 사망하고 2,500채 이상의 건물이 파괴되는 등 그 피해 규모가 약 1조 원에 달합니다. 1월 중순에 비가 내리면서 산불이 잠시 소강 상태가 됐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난주 수도 캔버라에서 다시 산불이 시작돼 20년 만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된 군용 헬기 착륙 중에 스파크가 튀면서 발화된 불길이 캔버라 외곽 주택까지 번지는 피해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아직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늦여름에 접어들면서 이번 주부터 기온이 30도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비 소식이 있어 산불은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 산불로 특히 코알라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알라가 멸종 위기종에 지정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피해 상황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산불로 호주 내 약 10억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중 피해가 가장 크게 집계된 것이 코알라입니다. 호주에는 약 7만 5천 마리의 코알라가 서식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산불로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만 마리가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산불이 진화된 후에 생존한 코알라들이 갈 서식지가 없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산불로 코알라 서식지 숲의 80%가 없어지면서 코알라가 기능적 멸종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기능적 멸종이란 특정 동물의 개체수가 줄어들어 독자적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특별히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코알라인데 지난 12월엔 빅토리아주에서 대규모 유칼립투스 벌목으로 대학살이 있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죽은 코알라들이 불도저에 밀려서 나무더미 속으로 떨어지는 광경을 몇몇이 봤다는 증언도 나왔고요. 환경당국이 진상조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확산하고 있는데요. 바이러스 확산 상황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호주에선 목요일까지 총 14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호주가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인 다민족 국가이다 보니 앞으로도 추가 환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돼 호주 당국의 특별 관리가 시작됐습니다. 우선 지난 2일 스콧 모리슨 총리는 앞으로 2주간 호주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및 그들의 가족을 제외하고 중국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발표를 했고요. 지난 월요일에는 우한에 체류 중이던 호주 교민 243명이 호주 국적기를 타고 크리스마스 섬에 도착했는데요.
이들 중 임산부와 배우자 2명을 제외한 241명이 격리시설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유증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35명의 교민들이 추가로 크리스마스 섬에 도착해 격리를 시작했기 때문에 상황을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소식은 초기 확진자 중 2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고요. 호주 연구진이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배양에 성공한 것인데요. 지난 28일 멜번의 도어티 연구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로부터 바이러스 분리 배양에 성공했고, 이를 세계보건기구 및 전세계 백신 연구소와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악재가 겹치면서 현지 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지 사회 분위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무엇보다 큰 타격을 입은 것은 관광과 유학업계인데요. 호주 SBS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산불 사태로 관광객이 거의 70% 감소했는데, 이번 우한 사태로 중국 관광객의 입국까지 막히면서 약 2만 5천 건의 관광 예약 취소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몇몇 중소기업과 면세점들은 직원 정리해고와 무기한 휴무에 들어갔고요. 20만 중국 유학생에 의존하고 있는 호주 대학 및 영어 연수기관들도 80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해 호주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현지에선 이번 사태로 마트와 약국에서 손세정제와 마스크가 동날 정도로 시민들의 불안감도 큰 상황인데요. 시드니에서 중국인과 한국 교민이 많이 모이는 대표적 상권인 이스트우드에도 우한 폐렴 환자가 나타났다는 괴담 뉴스가 퍼지면서 지역 상권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교민신문 하노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트우드의 많은 업소들이 평균 30%에서 50%, 특히 요식업은 80%까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직접 이스트우드를 방문해 봤는데요. 평소에 주차 자리가 없어 몇 바퀴를 돌아야 했던 곳인데 주차 자리가 넘치고 몇몇 상점들은 문을 닫거나 영업을 하더라도 빈자리가 가득해 현 상황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정확하고 빠른 대처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호주 현지 교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들어봤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호주의 앵글리칸 처치의 글렌 데이비스 대주교는 성직자들에게 건강관리 종사자와 호주 당국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산불과 우한 사태로 인한 한인교회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시드니 한인교육자협의회는 지난 몇 주간 호주 산불 모금을 진행해 약 1,0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구세군에 전달해 산불 피해의 아픔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우한 폐렴 사태로 한인교회들의 출석 인원이 급감하거나 그런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각 교회별로 호주 산불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진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불에 이어 바이러스 확산까지 여러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호주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68회기 1차 정기실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실행위원회는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교회협은 실행위에서 오는 3월부터 2020 글로벌 희년 평화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에 소속된 7대 종단과 함께 선제적 평화통일을 선포하고 한국교회 에큐메니컬 아카데미를 통해 기독교 평화와 디아코니아 등의 교육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교회협은 사순절을 시작으로 부활절,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기도회와 평화순례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구세군 제26대 사령관과 여성사역총재의 취임 예배가 열렸습니다. 린든 버킹햄 참모총장의 인도로 진행된 취임식에는 장만희 부장이 26대 구세군 사령관으로 장 스테파니 부장이 여성사역총재로 취임했습니다. 취임 예배에서 장만희 사령관은 가진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 일에 쏟아붓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또 기도원처럼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각오도 밝혔습니다. 장 사령관은 1993년 미 서군국 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임관해 2015년까지 미국에서 사역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합신총회가 모임을 갖고 올해도 교단 간의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예장 고신 합신총회 교류추진위원회 모임에는 신수인 문수석 총회장을 비롯한 양 교단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고신, 합신, 교류추진위는 교단 간 통합을 목표로 진보적인 교류를 위한 4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4명은 목사 부총회장과 서기, 회록서기, 부회계로 하며
가을 총회에 헌의안을 올려 최종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4, 5, 7, 8월에 개최하는 목사 장로 수양회와 9월에 열리는 정기총회에 양교단 총회장단이 서로 교차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국 우한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이 전 세계 기독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우한에 있는 교회 목사들을 중심으로 결성한 우한 목회자 기도연합은 전 세계 기독인들에게 신종 코로나 확산이 멈추고 영과 육체적 회복이 일어나도록 기도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또 전염병의 확산 방지와 통제, 중국의 보건 의료 환경 조성, 우한 교회의 회개와 영적 회복, 중국 교회의 보호와 각성 등을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태평양 소식입니다. 파키스탄이 대규모 메뚜기 떼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농가와 농민을 보호하는 일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대응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정부와 군대가 항공기를 이용해 살충제를 살포하는 등 메뚜기 박멸에 나선 상태입니다. 몰디브가 영국 연방에 다시 가입했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자국의 정치 상황을 비판한 것에 반발해 탈퇴한 지 3년 4개월 만입니다. 영국 연방은 최근 진행되는 몰디브의 개혁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중국산 식음료 가운데 일부 품목의 수입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당국은 일시 수입 금지 방침을 확정하고 해당 품목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아구스 수파르만토 통신장관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다른 나라에서 대체품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유럽 소식입니다. 독일에서 잠을 잘 때 꽃향기를 맡으면 학습 효과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연구진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꽃향기를 맡은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가 30% 정도 높았는데요. 연구진은 꽃향기가 기억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국립전염병연구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이러스를 배양한 것이 아니라 감염자에게 순수한 바이러스 샘플을 얻어낸 건데요. 연구소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번 실험 결과를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계획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2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를 사살했는데요. 런던 경찰청은 이번 사건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사건 현장을 봉쇄한 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살펴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2달 만에 사망자가 56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03년에 발생한 사스보다 사망자와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국의 당과 정부 조직이 한몸이 돼 통일된 지휘와 협조 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라며 중점 지역의 방역 역량을 집중해야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피플의 이슈 시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앙총회 50대 총회장으로 당선된 류금순 목사를 김동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예,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앙총회 제50차 총회에서 3차까지 가는 접전 끝에 총회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먼저 당선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난 16개월 동안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총회와 또 설립총회장의 명예를 훼손시킨 분들도 있었죠. 또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또 뜻이 갈라지는 일도 생기고 총회를 사랑하는 많은 목사님들과 더불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렵게 합법적인 총회를 치르고 정작 기도하던 좋은 결과를 맞게 되니까 오히려 이것이 실감이 잘 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당일날 3차 투표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교단 헌법을 제대로 지킨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3번의 투표를 하는 동안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선 하나님이 그 짧은 시간에 더욱 겸손을 배우라고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셨고 주관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오히려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저로서는 크게 2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선돼서 기쁘다는 느낌보다는 주어진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이뤄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어요. 제 어깨가 좀 무겁다고 하는 표현이 솔직한 제 생각입니다. 둘째는 그날의 결과를 위해 수도 없이 부르짖고 기도하며 숨죽이며 기다려온 많은 총회원들의 모습이 순간순간 교차되면서 총회원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총회에 소속된 목사들이 든든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총회장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총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16개월 만에 총회가 성사됐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는데 이러한 어떤 교단 내 갈등과 아픔을 어떻게 봉합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지금까지 분열의 상황을 겪은 우리로서 우선 아무래도 큰 틀에서 총회 화합과 안정이라는 주제를 생각하게 되겠는데요. 이 화합과 안정이라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는 2가지 차원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그중 하나는 인격적인 측면인데, 인격적인 측면에서 상처받고 지쳐있는 총대원들을 최대한 존중해줘야겠고 감싸줘야겠고 풀어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목회 선상에 있는 총회원들을 잘 이해해야 하고 배려하는 총회가 되도록 힘쓰고, 또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잘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2번째는 조직으로서 일 측면입니다. 이 측면에서는 우선 일을 추진해 나가는 추진체로서 임원 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있어서 총회를 생각하는 방법이 너무나 달랐고 뜻이 달라 개인의 생각들을 너무 많이 내세웠고, 그래서 의견 충돌이 아주 많아서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좀 많은 게 사실이었어요. 이제는 총회의 화합과 안정을 힘있게 실천해 가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 총회를 생각하는 관점과 뜻이 같은 사람들을 구성해서 총회원들이 볼 때 좀 더 단합되고 하나된 모습으로 체계적으로 힘있게 총회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총회의 화합이 억지로 갖다 붙이고 무조건 섞여 놓는 인위적인 화합이 아니라 좀 더 큰 관점에서 총회적 질서가 세워지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큰 그림에서 화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총회가 되도록 힘쓸 생각입니다. 총회장님, 이제 교단 어떤 화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교단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이제 또 고민과 생각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예, 우선적으로 그동안 지나간 과거 일에 매달려 공방이 끊어지질 않았는데, 이젠 과거 문제를 들추고 문제를 만드는 그런 일은 그만했으면 좋겠고, 이젠 총회가 동력을 좀 회복해서 좀 앞을 바라보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총회 목사 안수 문제도
각 노회가 긍정하고 공감이 가는 그 방식이 되도록 전체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하고, 그동안 목회를 쉬거나 또 목회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목회자들에 대한 총회 차원에서의 방책도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단 헌법에 있는 총회장 선거 방식이 총회를 키우고 확장시키는데 필요한 시대의 방식이어서 지금같이 설립 총회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지난 총회 파행의 원인이 되기도 했었어요. 이번 회기 동안에 총대원들의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총회 규칙 개정도 시대에 맞게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석 백기환 설립 총회장님의 그분께서 시작한 남양주 시대의 유업을 잘 전승해서 남양주 땅에다 총회 사무실도 좀 세우고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중앙총회가 되게끔 할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회적인 사안에 대해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예장 중앙총회 남양주 시대를 준비 중이잖아요. 예. 언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남양주 시대 사업은 설립 총회장님이 일찍 세우신 빅플랜입니다. 설립 총회장께서 저희 교단의 앞날을 생각하시고 남양주에 땅 10만 평을 사서 체계적인 교육기관을 세울 그 힘을 다 그려놓으셨어요. 그림 다 그려놓으셨어요. 남양주시 사업은 휴양림 고시, 도시시설 결정계획, 실제 공사 추진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 고시까지의 일정이 상당히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고시를 위하여 남양주시 48개 실과부서의 의견 접수 단계를 이상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고 일간지 공고만을 남겨놓은 그런 상태예요. 그동안 저희 법인국장이 남양주시 관계자와 상의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왔는데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중에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 교단의 기독교 중앙신문을 통해 전 총회원들에게 자세한 경과를 통보할 생각입니다. 총회장님, 이 교단 발전과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이제 대외적인 활동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교회 연합 사업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저희 교단이 한기총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누굴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최근 기독교의 교회들이 사회로부터 참 욕을 많이 먹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한기총도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교회의 연합체라면 가장 먼저 복음적인 신앙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적인 신앙 가치란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세속적인 세상 가치를 따라가선 안 된다는 거죠.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의 기치를 높이 들어 올린 것처럼 지금 교회 연합체야말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을 탓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교회가 먼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을 이 사회에 많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연합회, 신학적인 성찰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풀이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런 교회 연합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를 보면 반성경적인 분위기가 참 많습니다. 동성애나 또 어떤 뭐 이단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바로 이런 점들이 우리 교회들이 해야 할 일,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중앙총회는 고 온석 백기환 정경 총회장님이 총회를 설립할 때부터 바른 정통주의 신학, 말씀 중심의 보수 신학을 지향하는 교단이 되도록 가르쳐 주셔서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단이나 연합기관마다 정치적 갈등과 분쟁이 있는데 이런 데다가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니라 동성애 문제라든지 각종 이단들, 특히 신천지나 하느님의 교회 등 이런 시대적인 문제들을 보고 교회가 더 회개해야 하고 본질로 돌아가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전달하는 일들을 힘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일들, 교단을 떠나서 반기독교가 하나로 뭉쳐 그야말로 싸워야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들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교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영혼이 병들고 망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쉼터와 양육 대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 회장님. 끝으로 총회사나 교회와 성도님들께 당부의 말씀 또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죠. 네. 그동안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 총회의 많은 교역자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이 있죠. 이제는 지나간 힘든 시간들은 성장을 가져오는 밑거름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동안 잠시 훼손되었던 총회의 의상과 질서를 회복하는 데 뜻을 같이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재판이나 총회를 통한 모든 결과는 어떤 의미에서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총회적 질서 가운데 하나하나 회복되고 또 제 위치에 모든 것이 바로 놓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욱 기도와 협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단 화합과 발전은 물론이고요. 앞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더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성경 암송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과 말씀을 가르치고 암기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교육입니다. 교회에서 교육부서를 담당하는 신학생을 대상으로 성경 암송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경남방송 진수영 기자입니다. 손으로 성경의 절수를 꼽아가며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는 이곳은 제3회 신학생 암송 수련회 현장입니다. 303 비전 목회 훈련원은 부산장신대학교 학생을 비롯한 경남 지역 신학생을 위해 겨울방학을 맞아 성경 암송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교회 학교를 이끌어갈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을 먼저 말씀 암송의 그 맛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이곳에서 3박 4일 동안 총 100절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의 은혜도 받고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고, 겨우 답하면 이제 20절도 채 안 되는데 아직 남은 3일 동안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박 4일간 진행된 이번 암송 수련회는 암송 특강, 암송 실전, 암송 점검의 프로그램으로 100절의 성경 말씀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303 비전 목회 훈련원의 모닝 암송 스쿨 참관과 암송 시범 등 참가자들이 사역지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사례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 교회에서 또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 우리 전사님들도 아이들처럼 실제로 이렇게 아이들 하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네요. 이번 암송 수련회에 참석한 신학생들은 각 교회에서 전도사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상황. 참석자들은 성경 암송이 다음 세대에게 꼭 필요한 교회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기대하고 또 바라는 사역이 선교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역인데 이제 그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영어로 또 그 나라 말씀으로 그 아이들과 함께 또 말씀을 외우고 또 말씀을 먹으면서 같이 자라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303 비전 목회 훈련원의 암송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한 말씀을 바탕으로 어디서나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TS 뉴스 진수영입니다. 성경의 구원과 오늘의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광주 동명교회에서 신학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광주노회와 전남노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광주 전남 지역 교회 부흥의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김효섭 교수와 침례신학대학교 정동섭 교수 그리고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박형용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하나님의 치밀한 구원 계획과 한국교회, 한국 4대 이단의 구원론 비판, 구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앙성감리교회가 심령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주제로 진행한 이번 성회에서 강사로 나선 하늘중앙교회 유영환 목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원하신다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전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걸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며 복음의 마침표가 아닌 접속사가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2020 가평 기독교연합회 신년 할애회와 원례회가 마장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마장교회 길병구 목사는 감옥에서 너는 부르짖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처럼 세상의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2020년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원례회에서 2020년 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단 대책위원회 보고와 새로운 안건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문화공동체 10대지기 선교센터가 2020년 전반기 파워 틴티칭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첫날 강사로 나선 다음 세대 코칭센터 대표 전경호 목사는 전통적인 카리스마적 리더십에는 한계가 있다며 성경적 코칭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와 재능, 상대방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지 스스로 발견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대지기 선교센터는 이번 파워 틴티칭 주제를 사람을 세우는 관계대화 코칭으로 정하고 3주 동안 전문 코칭 강사를 통해 지역의 교사들을 훈련할 예정입니다. 2020년 파워 틴티칭 세미나는 생각하는 다음 세대를 키우자, 질문하는 다음 세대 사역 공동체가 되게 하자라는 취지로 젊은 코치들을 모시고 3주간의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참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교회의 후원과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공개 강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너무 무분별하게 가치들의 흐름 속에 있는데 질문을 던지고 진리 가운데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지역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1일 제주도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12, 13일은 전국에, 14일은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